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1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방송 등을 종합해보면 서울중앙지검 거의 올콜트 프레싱으로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랙리스트 수사는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주로 했었죠.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이런저런 등등. 근데 거기서 뭐 총리실이나 뭐 이런 데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 그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사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 사람들이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이 발단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감반이 바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의해서 했던 건데 그 중에 뭐 환경부 거하고 그 다음에 산업부 거만 이렇게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임종석과 조국을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발한 사건을 원래 5월 초에 반부패 2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최근에 형사 1부로 재배당을 했다. 그러니까 반부패 2부에서 형사 1부로 가져온 겁니다, 사건을.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부패 2부는 과거의 특수부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수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형사 1부로 가져왔을까? 이게 이제 이런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반부패 2부가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사건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좀 여력이 없다. 그래서 형사 1부로 옮겨놓고 대신 형사 1부에다가 특수통검사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사력을 보강한 거죠. 형사 1부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이게 뭐 권언유착 의혹이다 뭐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임종석, 조국 이 두 사람의 고발 사건을 다시 배당을 했다는 건데 임종석, 조국 고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아까 얘기한 뭐 환경부나 뭐 산업부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청와대, 교육부, 농림부, 외교부 이런 데에도 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 그건 뭐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거는 뭐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역대 정부가 모두 있었다. 왜냐면 블랙리스트라는 게 결국 자기 사람을 낙하산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미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쫓아내는 과정에 잘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검찰, 경찰 수사 또는 뭐 감사관실 뭐 또는 감사원 뭐 이런 데를 동원을 해서 그 사람의 뭐 비리 뭐 그다음에 흠집 이런 걸 찾아내는 과정, 그걸 이제 문서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구두로 지시해서 하느냐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대통령 임기와 낙하산들은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은 임기 말에 가서 뭐 알박기 같은 걸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내로남불이죠.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들, 그 사람들이 임기를 적어도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들이 조금 중간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형사 1부로 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이렇게 됐던 것을 반부패 2부에 갔던 것을 형사 1부로 재배당했으니까 글쎄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은 아니지만 기록 검토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런 부분은.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 형사 1부에서는 그 기획사정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버닝썬,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그 성접대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장자연 리스트 이런 재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재수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뭐 조작 뭐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때 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기획사정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검언유착과 함께 수사가 뭐 거의 안 됐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계속 수사 중인 곳이 바로 형사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형사일부는 이렇다 치고요. 형사부에서 또 이런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5부입니다. 그건 뭐냐면 2020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왜 이성윤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박은정 법무부 검사 이 사람들 위법 행위가 있었다. 뭐 이런 고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윗선 봐주기 의혹 뭐 이 부분에 대한 고발 사건도 있었는데 이 또한 형사 5부에다 배당을 했습니다. 왜? 반부패부에서 할 수 있었는데 반부패부가 워낙 역량이 넘치다 보니까 형사 5부에 배당을 하고 형사 5부에 특수통 부장검사 2명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5부의 수사력을 보강하면서 이 권력형 사건, 검찰 내부의 권력형 사건을 다루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정권 수사에 형사부가 형사 1부와 형사 5부까지 지금 같이 나선 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반부패부에서는 뭘 하냐? 반부패 수사 1부. 대장동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수사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정권 검사들이 있었으니까 그 친정권 검사들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 그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단 한 번 소환하고 그냥 없었던 일 비슷하게 돼버렸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아예 소환 조사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다시 들여다봐서 이재명, 정진상 이 두 사람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사건 하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반부패 수사 일부의 역량은 여기에 다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부패 2부와 반부패 3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옵티머스 펀드 의혹 뭐 이런 거 여기에다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동안에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또 인지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반부패 2부 3부에서 수사 중이다. 그러니까 반부패 2부가 원래 맡았던 블랙리스트 의혹은 형사 일부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서해 공무원 사건, 그 다음에 귀순어부, 조기 북송 뭐 이런 것들 있죠. 공공수사 일부가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 최근에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분석보고서 이 부분을 지우라, 삭제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의혹. 이뿐만 아니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원본, 그러니까 SI 원본 국방부에서 SI 원본을 삭제한 의혹도 있다. 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글쎄 저는 그 보도를 뭐 약간은 반신반의하는데 원본 삭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과연 원본 삭제까지 노렸을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원본 삭제 의혹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공공수사 일부에서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사건을 지금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수사 3부에서 아마 2부 같은 곳은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으로 보이고 3부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의 귀순어부 조기 북송 사건. 이거는 이제 2019년 11월 2일 날 귀순 의사를 표명하고 남쪽으로 동해 NLL을 넘어서 내려온 그 귀순어부 2명에 대해서 조사를 조기에 끝내라. 그래갖고 조사를 실질적으로 보통 최소 보름, 뭐 보통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 걸리는 합동신문 조사를 이틀 만에 끝내고 11월 5일 날 곧바로 북한에다가 우리가 돌려줄게. 북한이 돌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북한에
제안을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바로 그날 김정은을 한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말쯤에 그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초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이 귀순어부 조기로 송환을 하겠다 하는 걸 같이 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본 것 아니냐. 김정은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이 귀순어부 2명을 희생양으로 북한에 바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공공수사 3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제가 제목을 왜 윤석열 중앙지검의 부활이라고 달았느냐면 사실은 윤석열 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게 2단계 띄어서죠.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요 고검장급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검장, 검사장급으로 내리고요. 윤석열 당시에 여주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적폐수사본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적폐수사본부가 된 셈인데 그때는요 그렇게 해놓고 특수통 검사를 왕창 늘렸습니다. TO 자체를 늘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그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특수통을 왕창 줄여놨죠. 그리고 특수부 검사도 왕창 줄여놓고 직접 수사권 자체를 줄여놓고 그 결정판이 곧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막 왕창 풀어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적폐 수사를 해가면서 특수통 검사의 정원 자체를 늘리거나 아니면 특수부로 파견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이 적폐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특수통 검사 늘리기에는 갑자기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특수통 검사 일부를 특수통 전력이 있는 일부를 형사부로 뭐 파견 또는 배치를 해서 결국은 이 적폐 수사의 뭐라고 할까요? 주체,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들을 반부패부가 워낙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부패부에서 형사부로 이렇게 확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뭐 이때 이제 반부패부,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때 반부패 강력부장이 바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었죠. 지금의 반부패 강력부장은 신봉수 검사인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적폐수사,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총지휘 아래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나섰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수사는 어디 갔느냐? 아마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재명 수사는 아까 대장동은 그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여전히 하고 있다고 했죠. 이재명 수사를 맡고 있는 것은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맡고 있죠. 그것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 관련한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서 맡고 있죠. 그래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맡고 있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 다음에 GH합숙소 선거사무소 활용 의혹, 뭐 이런 것들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 남부경찰청의 이런 수사들은 글쎄요, 뭐 제가 예측하기는 7월 하순? 뭐 이 정도면 아마 김혜경 씨나 또는 이재명 의원을 소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수사의 그 마무리 목표는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거기서 뭐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서울중앙지검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적폐 수사에 속도전을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